안녕하세요. 안상현입니다. 지난 시간 그 근원적 그 두려움을 암시하는 회피 그리고 몇 가지 사례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첫 시간에는 장형 8번, 9번, 1번의 회피의 어떤 키워드들 그리고 몇 가지 사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가슴형 2번, 3번, 4번인데요. 애니어그램 그 기본 유형 번호를 모르더라도 우리가 자기 자신의 특징들을 잘 관찰해서 응용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니어그램 공부하는 사람만 이러한 내용이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반적인 그 사람의 성격, 심리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할 때 전체적으로 그냥 한꺼번에 공부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지만 이렇게 어, 유형론이 가진 장점은 그 수많은 것들을 고려하면서 접근하는 것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애니어그램이 9가지 성격 유형으로 나뉘니까 사실 성격 심리학 관점에서 유형론에 대한 한계성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합니다. 당연하죠. 이 70억 인구를 어떻게 9가지 그 유형으로만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럼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데 그렇다고 그 70억 명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렇게 종합적인 방법으로 이해한다라는 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형론으로 접근하면 그 100%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한다 볼 수는 없지만 그 큰 특징들을 통해서 나 자신과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유형론이 효과적으로 쓰이는 거죠. 조금 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거죠. 이제 그런 한계점들을 알고 접근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 애니어그램을 초반에 이제 조금 공부하면서 재미를 붙인 분들은 이것을 너무 맹신해서 만능적으로 이렇게 쓰려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상대를 오히려 이 틀에 어, 가둬버리게 되는데 자칫해서 그 유형이 아닌데 나의 착각으로 인해서 또 그 사람의 그런 두터운 가면으로 인해서 그 기본 유형을 잘못 서로가 인식하고 그 유형에 이렇게 맹목적으로 따르게 되면 오히려 이 성격 유형을 통해서 성격 너머에 우리가 본질이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이런 어떤 인생 어떤 여정에 있어서의 공부가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저기 2번이라고 해도 정말 천차만별 다르거든요. 어떤 커다란 특징만 비슷하지 나머지는 세부적으로 하나도 서로 맞지 않아요. 그런데 마치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지식으로 이 유형은 다 이럴 것이다라고 단정 지어 버리면 그것도 아주 커다란 어떤 상처를 주게 될 수 있는 거죠. 성격 유형이 이게 갑이 아니죠. 을이죠, 을. 그 사람 자체가 갑이고요. 이 성격 유형은 을이에요. 그냥 도구로 활용하는 겁니다. 맞고 안 맞고 이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린 잘 살아가기만 하면 되지. 성격 유형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번호를 모르면 좀 어떻고요. 번호를 안다고 해서 갑자기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기본 유형을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자, 오늘 회피에 대한 얘기인데요. 회피는 각 유형이 가지고 있는 집착 때문에 이제 특히 피하려고 하는 나의 감정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피하려고 하는 그 감정 상태의 어떤 원인은 무엇이냐? 우리 그 각 유형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두려움
유형에서 비롯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유형 특징들 살펴보면요. 자, 이 유형은 한마디로 회피가 무엇이냐? 이 유형의 회피는 이제 자기 욕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유형의 특징은 타인으로부터 애정과 호감을 얻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상대방에게 나라는 존재가 필요한 존재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욕구를 잘 캐치해서 그 욕구를 해결해 주는 것에는 아주 탁월한데, 정작 나 자신의 욕구를 알아채고 충족하는 거에는 상당히 부족한 그런 사람인 거죠. 왜냐, 자기 욕구를 채우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유형분들은 뭔가 나를 위해서 뭘 챙기는 행위 자체가 이런 것들은 이기적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외부 활동에 관심이 많죠.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사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이런 것을 중요시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이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면을 보면 어찌 보면 이제 나의 불편한 진실을 보는 거죠. 사실 나도 되게 욕심이 많거든요. 나도 원하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고 먹고 싶고 나도 사고 싶고 가고 싶고 이게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다 누리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애정과 호감을 얻을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태어난 것 자체로 사랑스러운 존재인데도 불구하고요. 자, 사례들 보면 이제 오랫동안 알아온 지인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이 유형한테 할 거예요. 야, 너는 정말 참 사람도 애가 착하고 참 친절하고 다 좋은데 너 자신에게도 좀 집중을 해. 이제 이런 얘기들을 도움을 주고 싶은 나머지 조언을 해주는데 잘 안 듣죠. 너 자신에게 좀 집중해야 돼.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듣는다면 이 유형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구 유형도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겠죠. 자, 대학원 논문을 쓰는데 자기 논문도 지금 쓸 게 많죠. 급한데 다른 친구가 막 도와줘라고 하면 자기 거 하다 말고 또 가서 도와줍니다. 네, 자기 욕구보다 타인의 욕구,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집에는 청소도 안 돼 있고 설거지도 잔뜩 쌓여 있는데 봉사활동 가서는 거기 있는 양로원에 설거지뿐만 아니라 냉장고 안까지 그냥 다 청소해주고 와요. 그러면서 이제 뿌듯해합니다. 근데 정작 집은 난장판이에요. 자, 연애할 때는요, 이 유형 같은 경우 남자친구한테 굉장히 지극정성으로 연애를 합니다. 정말 헌신적으로 하죠. 게다가 이제 시부모도 만약에 인사를 드렸다 그러면 그 사람들 취향까지 다 고려해서 잘 맞춰줍니다. 뭐 여러 가지 경조사 챙기는 것부터 해가지고 취향에 맞춰서 상대방의 취향을 고려해서 행동하는 거에는 참 이 유형 따라갈 또 사람이 없죠. 자, 메뉴 같은 거 고를 때 뭐 먹고 싶은데 라고 하면, 자, 구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대방이 그냥 고르라고 하죠. 골라줘. 거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유형도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유형은 조금 더 다르게 상대방이 먹고 싶어 하는 메뉴를 살짝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여러 의견이 나오는데 뭐 짜장면도 먹고 싶고 뭐 짬뽕도 먹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딱 들었다 그러면
상대방이 에이 오늘은 짜장면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나는 짬뽕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대방의 욕구를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무의식적인 행동이 나타납니다. 자, 3유형은요. 자, 2유형은 무엇을 회피한다고요? 자기 욕구를 회피한다. 3유형은 실패를 회피합니다. 2유형도 사랑받을 존재, 3유형도 가치 있는 사랑받을 존재, 이런 존재로 여겨지기를 바라는데 2유형은 상대방으로부터 호감 같은 걸 얻고 싶어 하는 거고 3유형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가치 있는 존재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못해서 실패를 했다. 그러면 이거를 내 거라고 인정하고 싶겠습니까? 이 실패의 원인을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일이 잘못됐나 봐.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이거는 누구누구 때문에 그렇고 또 상황상 어쩔 수가 없었고 그리고 우리 시스템이 뒷받침이 안 돼. 막 이렇게 아무래도 누구누구 상황 탓으로 돌리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과거에 이제 실패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도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성공했던 것, 좋았던 것 이런 기억들만 갖고 있는 그런 경향. 그리고 이제 3령의 특징, 또 대표적인 특징은 남들 보기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남들 보기에 뭔가 좀 내 나이에 번듯한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 내가 뭔가 인생 자체를 좀 잘못 살았나? 실패했나? 이제 이렇게 여기게 됩니다. 요게 이제 다른 사람 기준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가슴령들은 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이제 인식한다는 게 공통적인 거죠. 그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은 유형이 가슴령인데 자신의 그 이미지라는 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요즘 뭐 이제 실패에 대한 이런 거 실패를 두려워하니까 이제 자기 경험상 이거 하면은 안 될 것 같다라는 게 있으면 이제 도전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실패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요즘 또 요즘 주식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만약에 주식을 했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그때 이러이러한 상황에 장이 안 좋았다. 내 탓은 아닌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내가 이제 기획한 일이 있는데 이게 실패하면 이제 이 기획을 작성할 때 어떤 허점이나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우리 팀이 뒷받침을 안 해줬다. 회사가 서포트를 안 해줬다. 협력을 안 해서 그렇다. 이제 이렇게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릴 때 같이 자란 3류형 언니가 있는데 같이 모여서 막 이야기하면 자기 그 좋았던 것, 행복했던 이야기들만 잔뜩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니가 내가 같이 살았던 언니가 맞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자기가 말하자면 이제 실패하고 안 좋은 기억보다 좋았던 기억 위주로만 이제 남기고 싶은 마음에 나타나는 그런 행동이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3류형이 이제 가슴령 중에서 거부 지점에 해당하잖아요. 3류형은 감정 중심에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이제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실패라는 개념이 감정과도 연결이 됩니다. 어떤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는 것 이런 것도 자신이 그 실패한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죠. 부모님이 이혼하셔가지고 굉장히 두려움과 걱정이 많지만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빵 터져서 감정이 폭발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굉장히 냉정하게 이런 힘든 상황들을 극복해내려는 그런 성향들을 갖고 있는 것이 3류형이에요. 이럴 때 보면 가슴령 같아 보이지 않아요. 장형처럼 보이거나 또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할 때에는 머리형처럼 보이기도 하는 게 3류형의 특징입니다. 자, 4유형. 자, 2유형은 무엇을 회피하죠? 자기 욕구. 3유형은 실패. 자, 그러면 4유형은
평범함을 회피한다. 이렇게 각 유형마다 특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과 똑같아질 때 자기만의 고유성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유형이죠. 자기만의 고유성, 정체성,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다는 건 그런 것들이 내가 풍족하기 때문일까요?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네, 그렇죠.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죠. 자신 안에 평범하지만 긍정적인 자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남들 다 갖고 있는 거 뭐 나 갖고 있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 응? 남들은 봐. 내가 안 가진 저렇게 멋진 것들 많이 가졌는데 이제 이런 생각에 그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올라오기도 하죠. 자, 일상적이고 반복적이고 획일적인 그런 일들을 거부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평범한 거라고 대표가 될 수 있겠죠. 일상적인 것도 평범하고 반복되는 것 이런 것도 평범한 거고 되게 획일화되어 있는 것 이런 것도 평범함을 거부하는 그런 것들이 사유형의 회피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20대 때 그 어떤 소소한 일상을 전하는 잡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생각 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이런 걸 보면은 뭐 이렇게 착하게만 살으라고 그러고 뭔가 삶이 되게 평범해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저항감이 느껴지는데 근데 이런 잡지 내가 왜 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에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한 그런 경험들. 초등학교 시절에 엄마가 이제 정말 시장에서 예쁜 거 사다 준다고 딸을 위해서 토끼 머리핀을 사왔는데 너무 촌스럽고 투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이제 화가 난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 직원들끼리 모여서 뭐 요즘 뭐 무슨 드라마 봤어? 막 이러면 거기에 끼지 않아요. 도도하죠. 끼지 않고 안 봐요, 자기는. 보고 싶어도 안 봐요. 그러다가 시간이 다 끝나고 드라마가 다 종료된 다음에 이제 몰아서 봅니다. 그러면서 혼자 흠뻑 그 감정에 빠져들죠. 자, 직장에서도 일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막상 또 그 일을 하려는데 탁 시켜. 응? 안 과장, 그 저기 비품 정리하고 뭐 하는 거, 그 저기 정리해서 왜 안 가져와? 이러면 그 내 참 지금 다 하려고 했던 건데 이걸 또 그냥 다 건드려. 그러면 아유 하기 싫다 하면서 이제 기분이 다운되는 거죠. 자, 오늘 그 회피 근원적인 두려움을 암시하는 그런 회피 행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슴형 2번, 3번, 4번이 2번은 자기 욕구를 회피하고 3유형은 실패를 회피하고요. 4유형은 평범함을 회피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냥 글자 자체로만 놓고 보면 그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이 가슴형이 이런 그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그 가슴형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머리형 5번, 6번, 7번 함께 정리해보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